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교수 전수진입니다. AI와 컴퓨팅 사고력 5주차 첫 번째 시간의 두 번째 영상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어떤 관련된 용어들과 그다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 볼게요. 먼저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모델링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 그러니까 사고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따라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체에서 또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머신러닝일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계, 머신은 기계죠. 그리고 러닝은 학습이고요. 그래서 기계 학습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여서 기계학습과 머신러닝 같은 말입니다. 좀 더 어감은 머신러닝이 좀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이런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뉴스나 기사 또는 TV에서 이 단어들이 사실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같은 비슷한 뜻이기도 하지만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런 기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이나 접근 방법, 학습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게 바로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딥러닝은 뭔가? 딥러닝도 여러 가지 학습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 과학자들은 지금도 꾸준히 연구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가장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처럼 되게 하려면 이 딥러닝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지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감각기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인식한 것을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예측이라든가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들을 기계한테 던져줘요. 그래서 A는 B야. 그리고 B는 C야. 그러면 A는 C 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하게 한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람이 개입을 안 할수록 더 똑똑한
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입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추론해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요. 그 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강좌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포함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우리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즉,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일 수 있어요. 또는 잘 정리된 데이터일 수 있어요. 이 잘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제공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컴퓨터가 분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음,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게 정말 자동차일지 강아지일지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다거나 앞으로 비가 올지 주가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요. 그런데 딥러닝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요.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가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뭐죠? 네, 빅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아이가 많은 걸 보고 배울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서 사람이 직접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특징을 추출해서 분류하게 돼요. 어린아이들도 처음엔 엄마가 다 가르쳐줘서 분류를 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스스로 특징을 추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원리들을 기계에 구현한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상단에 있는 주소를 찾아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아래로 내리시면 왼쪽에는 저의 손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인공지능의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중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해서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어요. 자,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면 제가 이길 확률이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돼야겠죠? 약 30판 정도 해보고, 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가위바위보 중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 인공지능, 이 컴퓨터는 어떤 방식으로 저를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점점 저는 승리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고 인공지능만 계속 이기고 있어요. 자, 약 30판 정도 제가 넘겼는데요. 네, 제가 4판 이기고요. 컴퓨터가 21판을 이겼어요. 자, 컴퓨터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컴퓨터는 제가 무언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무엇을 낼지 예측한다고 해요. 사람은 무언가 할 때 그냥 무작위로 하지 않아요. 무작위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반복,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컴퓨터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행동이라든가 무언가 어, 의도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무작위가 아니라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컴퓨터를 이기려고 할수록 컴퓨터는 저의 패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패턴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게 돼요. 자, 계속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꾸로 인공지능을 속이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러한 인공지능은요, 여러 가지 진보를, 그 다음에 발전을 거쳐서
점점 사람과 비슷한 또는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인공지능을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약한 인공지능,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 이런 단계로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약한 인공지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의미하는 거는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있죠. 스팸을 걸러준다거나 얼굴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소소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그런 특정한 단일 분야에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아주 지능의 일부분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사람은 눈으로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겠죠. 좀 귀찮은 일인 것 뿐인 거죠. 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내 스마트폰이 보기에 이 스마트폰의 주인이다 아니다 라는 거를 구분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기술이 모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완벽한 인공지능도 완성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다음 단계 강한 인공지능 수준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사람처럼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학습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어, 약, 이런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이제 지향해 나가는 방향이기도 해요. 거의 인간의 두뇌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초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개발하기까지는 아직 머나먼 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초인공지능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초인공지능은요,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실제로 모든 면에서 인류보다 1000배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어떤 두뇌에 비해서 계산 속도도 훨씬 빠르고 저장 용량도 많고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지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을 수 있죠. 지속성이 뛰어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죠. 또 이 초인공지능의 특징은 스스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발전을 하죠. 이런 초인공지능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아직 너무 먼 미래이기도 해요. 하지만 인류에게 가져올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장점은 뭘까요? 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요, 인간이 손으로 수동적으로 했던 것들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된다든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기 싫은 일 또는 너무 복잡하거나 계산하기 오래 걸려가지고 하기 싫은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우리 대신 자동화 주니까요. 굉장히 편리해주고요. 또 위험을 미리 알려주거나 또는 이제 보안 부분에 있어서도 어, 그 이제 해커들의 이제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예측하거나 방어해 줄 수 있거든요. 또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일본의 어떤 호텔에서는 로봇 직원에게 많은 일들을 시킨다고 해요.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안내를 한다거나 체크인하고 짐 옮기기 등의 일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기계에게 맡길 수 있거든요. 또는 이제 이제 비행기의 항로를 이제 짜는 문제도 사실, 또는 택배를 배달하는 경로를 짠다든가 그런 문제는 사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답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죠? 반대로 이 알고리즘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악용될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물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창작을 하긴 하지만 완벽한 창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예술품이나 창작 활동이 어떤 학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나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렇게 편리성 때문에 사람이 이제 의존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스팸이 자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 또는 기본적인 뭐 진단조차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해내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이런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터미네이터 같은 멋진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직은 어떤 문제가 있나 살펴볼게요. 먼저 새로운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주어진 데이터나 주어진 어떤 규칙에 기반을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동한다고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스스로 뭔가를 아무런 데이터 없이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세 번째는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법적인 또 윤리적인 규범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어요.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사실 법을 바꾸는 건 그렇게 빠르거나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의 지시 없이는, 그러니까 어떤 명령 없이는 시작할 수도 이제 끝낼 수도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건 잘했다 또는 못했다라는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옳고 그름의 판단은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한계점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직은 단일 기능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더 복잡한 일들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첫 번째 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퀵드로우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세요. 머신러닝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6개의 문제가 나와요.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은 여러분의 그림을 알아맞추는 것처럼 보여요. 자, 버섯과 눈사람이 나왔네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어떤 그림인지 네, 맞춰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네, 케이크죠.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해요. 여러분은 이 6개 중에 몇 개를 맞추게 할 수 있을까요? 특징을 잘 잡아내서 표현해야겠죠? 전기 콘센트예요. 제가 떠오르는 건 이렇게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코 모양의 전기 콘센트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도 컴퓨터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표현해도 잘 되지 않네요. 경고음이 나고 제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문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나고 손잡이가 달려있죠? 자, 이렇게 6개의 문제 중에서 컴퓨터가 5개를 맞췄어요. 하지만 한 개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그림이라고 얘가 추측을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신경망, 즉 머신러닝이 제 그림을 다른 그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코드도 그렸는데 이렇게 콘센트만 대부분 그렸군요. 돼지코만 그려도 될 걸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린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이 머신러닝에게 단어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가 저의 그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 제가 컴퓨터에게 그 단어를 알려주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선택해 볼게요.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검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그렸어요. 저는 이 컴퓨터가 네, 이렇게 이것은 검이 아니라고 신고하면서 컴퓨터가 더 정교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지도 기반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러한 퀵 드로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AI와 컴퓨팅 사고력이었습니다.